안녕하십니까. 고려도금의 문영환 이사입니다. 오늘이 1월하고도 15일이네요. 그죠? 세월이 빨리 갑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내가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학교 때도 신학기 되면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하고 다짐을 하는데 올해는 다짐도 만들기 전에 새해가 15일이나 가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새로운 또 2024년도에 고려도금에서 만들어 가야 될 도금 제작에 관한 방향 이런 것들을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요거를 하나 소개하면 요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조선 왕실에는 이제 벼른금이라는 걸 쓰죠. 운금. 이게 이제 고려도금에서 만든 건데 조선 왕실의 벼른금, 운금은 조선 모관이 사용하던 환도에 기준합니다. 여기 보면 정기화의 운금, 정기화 장군이죠. 또 뭐 훈련도감, 조선시대 훈련도감의 환도 이런 칼들이 있고요. 요거는 주겹 문장 환도라고 이것도 조선시대 건데 이제 일본 것처럼 손잡이가 쩍가 이또 일본이 말하는 쩍가 이또 손잡이 끈이 들어가는 그런 문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기 코덩이를 보면 호랑이죠. 우리 조선은 우리 스스로 호랑이 자손들 호랑이가 우리 이미지에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호랑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의 이미지는 호랑이다. 그 호랑이 용맹하고 강하고 또는 이제 강자한테는 강하지만 약자한테는 관대한 것이 호랑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은 조선이 자기 스스로 호랑이 자손이다, 호랑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좀 나빴던가 봐요.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조선 호랑이 소탕 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선 호랑이 많이 죽었죠. 완전 씨를 말렸어요. 그런데 이 고려도금에서는 이제 이 호랑이에 관한 코덩이를 많이 만들었죠. 이것은 이제 대나무밭에 있는 호랑이,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만들고. 이제 영어는 타이거 앤 밤바라고 했는데, 요번 이제 두 번째 고려도금이 만든 또 호랑이. 여기 이제 호랑이입니다. 사임금해, 2022년 사임금해 요거 많이 만들어서 사용했죠. 근데 요거 이제 요런 장식들도 굉장히 실력이 있어야 돼요. 원래 이제 도금사들이 금형 공장을 같이 갖고 있는 데는 없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원 씨라고 실력이 있는 금형 전문가인데 원래 이 업만 하다가 코로나 오면서 우리 고려 도금에 합류해서 지금은 고려 전통기술의 금형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금형 장식들을 일본 못지않게 만들어요. 요건 이제 올해가 청룡의 해이기 때문에 용에 관련된 이제 일본말로 구찌 가시라 그 다음에 이제 메뉴기 이런 것도 만드는데 굉장히 정교합니다. 재질도 좋고요. 중국하고는 완전히 차이 나죠. 요거는 이제 청룡회라서 만든 이제 청룡 저반데 굉장히 정교합니다. 용 중에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것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저번 얘기 나온 김에, 여기 보면, 아무래도 조선은, 우리가 생각할 때 소도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일본도 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하면 성실히, 착하게, 말 없이, 불평 없이, 일만 성실히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기우기가. 기우기가 고려도금에서 만든 원인데, 이게 많이 만들었죠. 소를 타고 가는 목동의 모습. 조선화가 채북이 15세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절에 가면 이 스님이 소를 설법해서 이 소가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피리 불면서 집에 돌아간다. 그런 기우기가가 있는데요.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이것도 기우기가입니다. 고려도금에 만든 기우기가 2죠.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기우기가 3에 속하는 건데, 또 역시 소를 타고, 좀 정교하게 만들었죠. 소를 타고 가는 목동의 모습.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본이 잘 만듭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작은 금속, 세공, 정밀하게 하는 거 정말 잘해요. 근데 한국, 조선은 뭐 옛날에 백제시대 잘 만들었지만 계속 발전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일본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자꾸 나가면서, 지금 보면 우리는 뭐 금속 공예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뭐 일본의 조금아까 아주 정밀하게 잘 만들어요. 이런 이제 도금 관련 부속 이런 것을 일본말로 쩌바라 하는데, 강호 시대, 에도 시대 굉장히 발전합니다. 에도 시대가 언제냐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들어서면서 에도 시대입니다. 그때 이렇게 지금 요거 보면 이건 이제 뭐 사마귀도 있고 나비도 있고 벌도 있고 굉장히 자연을 표현하는데 잘 만들었고요. 이건 일본 거를 우리가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젓는 배사공 뭐 이런 모양이죠. 자, 이거는 제가 뭐 두문강에서 노젓는 배사공이라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겐도하는, 그죠? 아까 이번 보여드린 호랑이죠. 조선 호랑이. 자, 이제 청룡에서 이제 사진금을 만들 때 사인금에 들어가죠. 용이 들어갑니다.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일본 거를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이 야, 한국 고려도금에서 뭐 일본 거를 이렇게 많이 참고해서 만드냐, 또 뺏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거 생각하면 좀 이런 거 가져와도 됩니다. 근데 본인들이 자기가 만들어서 예를 들어 특허 등록을 해놨으면 우리가 못하지만, 이런 것은 에도 시대 때 3만 여개나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은 다 두드려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직 한 개뿐입니다. 대량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개만 있기 때문에 3만 여개를 다 그 사람들이 만든 사람이 만들어놓고 죽은 지 수백 년 되는데 주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사서 우리가 참고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조선환도 얘기하다 지금 뭐 얘기 엉뚱한데 빠져버렸는데, 조선환도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하나 있는데, 전쟁 기념관에 소장하고 있는 사민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민도. 이게 이제 전쟁 기념관에 있는 건데, 이건 이제 도죠. 금이 아니고, 양날이 되어 있는 것은 금이고, 한날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민도는 뭐냐? 사인도는 들어갔는데, 사민도는 또 처음이다. 근데, 사인금이라고 하죠, 사인금. 호랑이 해, 호랑이 월, 호랑이 일, 호랑이 시에 만들면, 인자가 4개 맞으면 사인금. 시까지는 못 맞춘다. 호랑이 해, 호랑이 일, 호랑이 월, 호랑이 일까지는 맞춘다. 사민도죠. 사민금이죠. 금인데, 이게 제가 이제 최초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민도라는 게 이미 우리 조상이 도를 만들었어요. 사민도라는 건 호랑이 일, 호랑이 월, 호랑이 시에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은
조선 환도의 모양입니다. 금신에는 북두칠성이 있거나 북두칠성에 삼인금이라고 한번 적었거나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제 고려 전통기술에서 만들 때는 2022년 인민년 헛구이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와 때 일까지 다 맞춘 것은 사인도고, 세 개 맞춘 것은 이제 시까지 맞추지 못한 삼인도죠. 여기 보면은 전통 사인금에 들어가는 귀신을 쫓고 재앙을 막는 주술의 글이 27자가 새겨져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27자입니다. 사인금이라고 적혔고요. 여기는 북두칠성을 비롯한 하늘의 별자리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호랑이 있습니다. 한국 호랑이. 역시 사인도라 호랑이 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이제 텐타임폴드에서 이제 접기는 해서나 날은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필요 없고요. 정통 조선 삼인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조선의 이 벼룬금이라는 것이 조선 환도, 조선 무관이 가지는 칼을 기준으로 만드는 게 조선 환도인데, 환도 중에서도 왕실에서 쓰는 금은 굉장히 좀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일본금 못지않게. 여기에 이제 조선 벼룬금이죠. 환도. 장식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벼룬금이라는 것이 이제 왕실에서 만들었는데, 그럼 모양이 다 똑같으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다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여기서 장식을 뭐 언어로 쓴 것도 있고, 이제 대부분의 조선금은 조금 투박하다, 일본금은 세련됐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일본금 여기 하나 보면 굉장히 좀 세련돼 있거든요. 세련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보통 말하는 카타나. 세련되고 기술이 굉장히 정교하고 깊이가 있고요. 역사성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건 이제, 우리가 만드는 벼룬금처럼 이런 이제 타이치 형태로 만드는 왕실에서 가지는 고위직이 갖는 이런 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소개해 드린 것은 조선 벼룬금, 조선 왕실의 금도 이렇게 아름다운 칼이 있다. 요거는 이제 보금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은으로 장식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저도 원래 은으로 장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은 동인데요, 동. 중국 사람들은 동도 안 씁니다. 막 깨지는 재료 이런 거 싸구려 쓰는데, 이건 동으로 잘 만들었죠. 동 착색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은으로, 이런 것을 이제 은으로 원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삼인금을 보셨지만, 여기 삼인금인데, 우리 왕실의 전쟁 기념에 있는 삼인금을 보셨지만, 원래는 이제 용해입니다. 용해니까 삼인금이 아니고 삼진금이 되겠죠. 용진자. 지금부터 이제 그 음력으로 일을 시작한 이후에 만들면 용의 금이 됩니다. 용도 마찬가지로, 사인금 마찬가지로 귀신을 쫓고 재앙을 막아내는 그런 기운이 있다. 그런 이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레전드 히스토리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쓰는 금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원래 이제 용, 진짜 용이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서 고려 전통기술 금융부에서 이렇게 장식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든 거를 제가 이제 금신은 월야대절하고
보통 부드러운 검신에 강한 거심을 끼워넣은 거, 인서트한 건데, 아주 특징적입니다. 일반인들 흉내 못 내는 건데, 여기 보면 검신에 디귿 모양으로 이렇게 쫙 가문같이 있습니다. 이제 강한 것을 끼워넣은 자국이 있고요. 수돌질해도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고요. 여기 보면은 용 모양이 보이죠. 굉장히 가볍습니다. 일본 금은 대부분 이전 방식, 저가 손잡이를 이전 방식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뭐 굳이 빼지도 안 되는, 뺄 필요도 없는데 일본 사람들 굳이 빼더라고요. 일본 검도대회 도쿄나 오사카에 가보면 대회장 정문에 책상을 놓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칼을 전부 확인해요. 그래서 옷강으로 두드려 만든 것만 통과할 수 있어요. 강철판으로 잘라서 만든 것은 통과 못해요. 그래서 일본 검은 대부분 전부 단조, 포기더 이상, 폴더 이상, 또는 혼산마이, 뭐 와이드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런 일본에서 검을 만들면 미술도금보존협회에서 보내가지고 인증서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확인하고 그러는데, 일본 검을 보면 여기 이점 메꾸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왜 이점 메꾸기 하냐면, 이 사람들이 산업혁명 이전에 벌써 이 가타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사가 없었을 때죠.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은 대부분 1점 나사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쩌바가 잘 안 흔들려요. 왜? 1점 꽂고 뒤에서 조아주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 것들은 전통을 고수한다고 그대로 2점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 것들 보면, 이렇게 이제 빼고 끼고를 자기들이 자주 해요. 사실 빼고 끼고 할 뭐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누르면 메꾸기가 빠져나가거든요. 지금 메꾸기 빠졌어. 여기도 이제 뒤에도 또 메꾸기가 있습니다. 2개 있으니까. 이것도 빠지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빠져나옵니다. 이제 검신이. 저가, 손잡이가 빠져요. 우치카시라 있고, 건 뭐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여기 닦아주기도 하고, 여기 뭐 작가 만든 사람 이름을 이제 여기 넣습니다, 보통. 여기에 이제 선배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일본말 나가고라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걸 빼고, 우리 한국 방식으로 하면, 저바의 아름다운 부분, 굉장히 화려한 부분, 우리 표리부동하다 그러죠. 이런 저바가 앞뒤가 다르다는 앞에가 표고 뒤에가 리입니다. 그림수로 다르죠. 표리부동하다. 표, 앞, 뒤. 근데 이제 우리는 칼일에 있으면 이 화려한 부분이 앞으로 가는데 일본 사람은 화려한 부분이 뒤로 갑니다. 네, 그 사람들 찾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죠. 그런 게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 화려한 부분이 앞으로, 일본 사람은 화려한 부분을 뒤로, 손잡이 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한국식으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립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핀을 그냥 꽂으면 됩니다. 근데 뽕 꽂는 거 확인 잘해야 돼요. 모르고 그냥 잊어버리면 나중에 휘두르면 칼이 쑥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확인 잘하고, 이런 작은 망치로 톡톡톡 쳐넣으면 됩니다. 그건 이제 안 빠지죠. 그래서 이제 이 쩌바 코등이는 약간 이렇게 여유가 항상 있어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일본 검도 유파부 뭐 하고 혈전하고 나서 이렇게 툭 털면, 털면 이 철 소리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휨도 밸런스 아주 좋고요. 손잡이 굉장히 두께가 저한테 딱 맞고, 이렇게 잡았을 때 파지감, 그립감이라고 그러죠. 참 좋고,
이 두께나 휘임도나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손잡이 하나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밸런스 좋고요. 소리도 잘 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금집에 황옥으로 아주 정교하게 처리했고, 온낙하. 오천군에서 뽑은 그런 낙하입니다. 칠해서 천연색으로 검은색 같기도 하고, 붉은색 같기도 하고. 여기 이제 제금입니다. 제금인데, 요번에 또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근데 저것을 사용하다가 날이 이제 좀 무뎌지고, 누구 빌려줬더니 약간 찍어가지고 나를 새로 놨더니 좀 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 날 전면폭이 2.75, 후면폭이 3.4, 텐타임 폴딩 하고요. 자, 저바 앞에서는 좀 굵었다가 감상 가늘어지죠. 하반기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역시 청룡을 넣었습니다. 예쁘죠? 풀세트로 청룡 후치카시라. 실커 일본에서 수입한, 그 다음에 이제 실커를 넣고 검은색 넣고 메뉴키 넣고 밑에는 스팅그레이 이제 백색 가오리피를 넣었습니다. 먼저 그 옛날에 사용하던 금집이 있어서 앞에다 이제 스팅그레이 가오리피를 넣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안 넣고 입구에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전체 올라가 칠하기도 합니다. 저거를 만드는데요.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팔고 있는 것들이 많이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뭐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날길이 74에다가 무게는 1130g 정도 되고요. 날의 연마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날 연마 수준이 뭐 굉장히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들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이때까지 쓰고 있는 건데 6시에 내 고향 나가서 다람이 입어보니까 이제 좀 무거운 칼이 잘 안 들더라고요. 이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되네요.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만든 칼은 새로 만든 칼이죠. 2040 그냥 나갑니다.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다람이 배기 같은 거 하면 하나는 끊기는데 하나는 슉 하고 나간다. 아주 잘 만들어진 2024년형 청룡도입니다. 멋있죠? 날길이 현재 만들어진 게 74에서 73, 뭐 75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텐타임 폴더한 것이고 이번에 새로 만든 장식들, 청룡 장식을 사용한 일본도 스타일의 칼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칼 조선의 벼룬금 환도하고 일본도 스타일의 청룡도 두 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